짜잔!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. 이게 뭐냐면 요리구단 보현스님의 살맛나는 밥상이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야. 그래서 제 방에 왔다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좀 거물급들이 많거든.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옛날에는 한 번씩 제 방송에 오셨던 분이 요리구단 보현스님입니다. 지금은 40만 유튜버가 되었고 맨 처음에 내 방에 올 때만 해도 나보다 학고였단 말이야. 근데 야 나는 3만에서 안 늘고 있는데 40만을 찍으셨더라. 그래도 보통 그래. 맨 처음에 내 유튜브 온 사람 중에서도 야미보이도 맨 처음에는 얼마였더라? 200만 대 내가 봤는데 야미보이는 600만이 돼 있고 그리고 직모형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내가 봤을 때 40만인가 그랬거든. 지금 80만이 돼 있고 나는 뭐 씨부랄까 근데 이게 개인의 능력적인 부분인데. 근데 오늘은 그걸 떠나가지고 오늘 이 요리구단 보현스님이 저한테 책을 써서 보내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반님 채널 흥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. 보면 어반님 채널 흥하세요 보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좀 약간 좀 되게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? 제가 옛날에 유튜브 한 1, 2년차 됐을 때 보현스님이 제 방송에 종종 오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좀 항상 이게 툴 쳐먹고 새벽 한 3, 4시 막 이렇게 방송 킬 때가 많았단 말이야. 그러면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오셨어요. 그래서 나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죠. 이 스님이 왜 내 방송에 들어오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 있단 말이야. 스님, 저처럼 이렇게 쌍스러운 방송을 도대체 왜 보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셨던 분인데 그 뒤로도 저한테 계속 반찬 같은 걸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보신 사람은 기억을 할 거야. 내가 보현스님 김치하고 소주 먹방하고 그런 거 찍고 올리고 그랬거든. 그리고 반찬을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. 한 번씩 잊혀질 때쯤 되면 한 번씩 반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또 이게 책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강호의 돌이라는 게 있잖아.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. 우선은 간단한 요리책으로 보이지만 이게 내가 보고 맨 처음에 이걸로 봤는데 이게 좀 되게 기획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가 기획을 잘했냐면 단순히 요리책 뿐만이 아니라 에세이와 자기의 이야기와 그리고 보현스님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거든. 그래서 나도 보면서도 좀 가볍게 읽고 되게 쉽게 잘 읽혀지면서 요리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도 알게 된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보현스님 자체의 요리 스타일 자체는 약간 좀 이제 그 정파라기보다 사파에 가깝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지된 이게 식재료 같은 게 있대. 까나리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런 것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거든요. 보현스님이. 자신에 대한 스토리도 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금 와닿았던 거는 뭐냐면 지금 보현스님이 채널 같은 걸 운영하면서도 반찬 가게 같은 걸 하시거든요. 근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의외로 그 복지 사각에 몰려있는 분들이 스님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저도 이게 유튜브 하다 보면 간간히 얘기를 하거든요. 나중에 늙으면 어반하우스를 만들 거다. 정확히 말하면 실버타운 같은 그런 개념이지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든다면 제주도 쪽에 조금 만들고 싶어요.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에 혼자 살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내가 쓸쓸해서 그런 걸 만들겠지만 내 개인 그런 실버타운 같은 걸 만들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제가 구상했던 그런 뭔가 이제 실버타운 같은 쉐어하우스의 개념은 좀 약간 럭셔리한 거, 난 좀 이게 잘 처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일전에 말한 법정스님처럼 저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하고만 인연을 좀 맺는 편이에요. 그게 굉장히 제한된 사람하고만 맺는 편이긴 하고 이게 습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실버타운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한 달 한 200만 원씩 받을 생각이었거든. 그러면 사람들이 어반님 200만 원 너무 비싸요 라고 말하는데 야 존나 맛있는 거 먹여줄게 이렇게 으름장 놓고 약간 이게 재밌게 살려고 생각했던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보현스님 그 쉐어하우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멀쩡한 나의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에는
저는 좀 약간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베풀고 싶거든, 사실. 그래서 약간 쫌생이야, 내가. 쫌생이라 가지고.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마음을 바꿔먹은 건 뭐였냐면, 그래, 나도 좀 베풀고 살아야지, 나중 되면. 근데 뭐냐면,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. 그러면 야, 걔네들한테 야, 여기 좀 몇 달 놀러 왔다 가라.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돈 받을 생각이었으면 야, 돈 안 받을게, 맛있는 거 해줄게.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힘든 사람들,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뭐 좀 쉬어나 가라,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 생각으로 이제 약간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. 이 책을 읽고. 물론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,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래저래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. 실제로 알게 된 사람들이 많고, 보현스님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뭐 이제 반찬만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도 이게 감사 인사 한 번씩 이제 나도 유튜브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, 딱 이 정도 수준인데,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내가 실제로 이게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고 그리고 간간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. 그래서 보면서도 이제 와서는 내가 내 유튜버에 대해서 그냥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금전적인 걸 떠나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허브를 굳혔겠다는 거에 제가 의의를 두고 있고, 그리고 또 이런 연이 돼가지고 또 결국에는 이제 보현스님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아무쪼록 보현스님 이 살맛나는 밥상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고요. 요리 서적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보현스님이란 사람을 좀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요리적인 것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스토리도 알 수 있고. 왜냐면 요리 채널인데 보현스님이 자기 말씀을 요즘 들어서야 조금씩 하지, 옛날에는 그냥 요리만 했거든. 근데 약간 좀 이게 스토리가 좀 많이 길거든. 보현스님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. 근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들어있고,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요리에 대한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이제 꿈 같은 것들,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 있더라고. 그래서 보현스님을 아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문제는 어바님 유튜브 채널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땡길 건 없는 것 같은데, 근데 내가 하나 구미 당기는 얘기를 해드리자면, 보현스님이 저한테 반찬을 계속 보내준다고 했잖아요. 근데 보현스님이 저한테 이게 준 것 중에서 제가 깍두기가 진짜 존나 맛있습니다, 진짜. 그래서 지금도 보현스님이 담가주신 이제 물김치 같은 걸 좀 먹고 있는데, 약간 김치류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은 게 보현스님 깍두기가 좀 되게 특이하거든.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깍두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래서 이게 먹어본 사람 알겠는데 일반적인 깍두기랑 맛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깍두기도 약간 좀 이렇게 말렸다가 하는 것 같아. 뭐 정확하게는 뭐 잘 모르겠는데, 근데 이게 진짜로 맛있거든요. 그래갖고 보현스님이 반찬 가게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반찬 가게 의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문자만 주고 나면 이게 그런 걸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간간히 사 먹고 있긴 있는데,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진짜 맛있는 깍두기가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 제 밑에 이렇게 보현스님 연락처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을 한번 깍두기 한번 주문해갖고 한번 잡숴 보시면, 그러면 굉장히 다이 만족후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깍두기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죽기 전에 한번 꼭 먹어야 된다, 진짜. 알았지? 그래서 나도 심심하면 한 번씩 먹거든. 그래갖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,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맺게 된 굉장히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.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아무쪼록 보현스님도 이게 계속 이제 하시는 일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, 원하시는 대로 그런 복지 사각에 놓인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쉐어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겠지만, 근데 나는 뭐 이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만 어느 정도 베푸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갑자기 말이 꼬여 마지막에. 여튼간에 보현스님 파이팅이고, 앞으로도 반찬 제가 진짜 감사히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